아침을 여는 뉴스7 7월 7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을 둘러싼 은행권 면책 요구에 재차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에도 현행법상 은행이 자금 세탁 의심건을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더는 그런 면책 요구와 같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지노도 자금 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이냐며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고 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 수준인 0.50%인 기준금리를 하반기 중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6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평균 대출금리는 3.39%입니다. 은행 대출은 시장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연달아 인상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의 50.8% 기업이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금리 상승 시기로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5.4%였고 하반기 중 상승할 것이란 전망은 30.0%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민간 자체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 스스로가 먼저 과잉 부채와 위험 추구 행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 위원장은 금리가 올라도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정상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 확산기에 175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풀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1, 2차 금융지원에는 21조 5천억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에 17조 9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는 45조 3천억 원을 투입했고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작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204조 4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혼술족과 홈술족을 겨냥한 안주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조리만 하면 되는 간편식에 조리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스낵류까지 종류도 다양해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 제일안주 시리즈와 대상의 안주야 시리즈는 소비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국내 안주 HMR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7천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칠성음료 밀키스가 중국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약 1,620만 캔이 판매됐습니다. 1990년대 중국 진출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중국 시장에 밀키스를 2,500만 캔 이상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우유가 들어간 건강하고 부드러운 탄산음료라는 콘셉트를 앞세워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근당이 오만의 제약사 메나진과 빈혈 치료제 네슬베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나진은 오만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 지역 6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후 독점 판매할 계획입니다. 종근당은 네슬벨이 일본과 동남아에 이어 중동까지의 수출로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유럽, 미국 등 글로벌 네스프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